한국, 일주일이면 무릎 꿇린다. 백악관 회의실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3월, 미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5% 관세 폭탄, 불가능한 투자 조건, 그리고 기술 강탈. 하지만 6개월 후 무릎 꿇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단 하나의 카드가 세계 최강 미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공황에 빠졌고 실리콘밸리 CEO들은 백악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을 압도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충격적인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 45세입니다. 저는 25년간 미국 백악관에서 통상정책을 담당해온 수석 경제보좌관입니다. 클린턴 시대부터 시작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수많은 무역 협상을 성공시켰죠.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일본과의 반도체 협상도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나프타 재협상, EU와의 철강 분쟁, 인도와의 의약품 협상까지 모두 제가 주도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언제나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니까요. 하지만 2025년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대는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저녁,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극비 만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에 초대받은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팀 쿡, 젠슨 황, 샘 알트먼, 그리고 저였죠.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대통령과 사전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실리콘밸리 CEO들이 매우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 없이는 사업을 못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마이클. 오늘 그들에게 확답을 줄 거야. 한국 기술은 내가 가져온다고 말이야. 만찬이 시작되고 일론 머스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이 한국 분리막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전 세계 분리막의 8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팀 쿡이 이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17에 들어갈 폴더블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못 만듭니다. 9월 출시인데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큰일입니다. 중국 BOE도 기술이 한참 뒤떨어집니다. 화질, 내구성, 모든 면에서 삼성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젠슨 황의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B200은 한국의 첨단 패키징 기술 없으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SK하이닉스의 HBM32 메모리, 삼성전자의 CXL 기술, 이것들이 없으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합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벌써 따라잡고 있습니다. 6개월만 늦어져도 AI 패권을 잃습니다. 샘 알트먼도 절박했습니다. GPT-5 학습에 필요한 서버가 전부 한국산 HBM과 CXL 메모리로 돌아갑니다. 한 대의 서버에 수백 개의 한국 칩이 들어갑니다.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도, 메타 라마도 모두 한국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트럼프가 붉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 머스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공장만이 아니라 핵심 기술까지 전부요. 엔지니어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특허도 이전받아야 하고요. 트럼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내가 해결하지. 그날 밤 CEO들이 떠나고 저는 트럼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발코니로 나가 대서양을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계획을 짜. 한국 기술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완벽한 계획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드디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킬 기회였으니까요. 호텔 방에서 새벽까지 노트북을 두드리며 전략을 짰습니다. 3월 25일 백악관 상황실에 핵심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국무장관 리사 웰스, 재무장관 브래드 코엔,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상무장관 지나 로빈슨이었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이글스 네스트, 한국 기술 완전 확보 작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CIA, NSA, 상무부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지금 2차 전지 분리막의 85%, OLED 디스플레이 78%, 차세대 메모리 HBM3E의 95%,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90%, 수소 연료전지 스택 92%, 그리고 우주발사체 핵심 부품의 73%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 없이는 AI 혁명도, 우주 패권도, 전기차 시장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중국 제외하면 대체제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국의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HBM 메모리의 경우 한국이 3세대를 양산하는 동안 미국은 아직 1세대 개발 중입니다. OLED는 한국이 8세대 기술인데 중국은 5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격차가 최소 3년에서 5년입니다. 트럼프가 끄덕였습니다. 계속해. 저는 5단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세 핵폭탄입니다. 한국산 첨단 제품에 35%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일본은 28%, EU는 25%, 대만은 30%로 차등 적용하고요. 발표 시점은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에 발표하면 전 세계가 농담인 줄 알다가 충격을 받을 겁니다. 리사 웰스 국무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반발하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죠. 한국의 대미 수출이 연간 1,2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절반이 첨단 제품이고요. 35% 관세면 연간 210억 달러 부담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버틸 수 없습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택적 미끼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를 면제해준다고 제안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교묘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명목상 투자만으로도 통과시켜 주지만 한국만은 전액 현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독일한테는 2천억 달러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공장 가치 평가, 장기 구매 약속, 기술 협력 등으로 채웁니다. 실제 현금은 200억만 받아도 됩니다. 브래드 코엔 재무장관이 웃었습니다. 교묘하군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한테는 4천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요구합니다. 한국 외환보유액이 4,300억이니까 거의 다 털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조건이죠. 그럼 한국이 거부할 텐데요? 지나 로빈슨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한국이 거부하면 관세를 50%로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압박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대만 TSMC와 비밀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을 빼앗아 대만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주 대만 타이페이에서 TSMC 창업자 모리스 창과 비밀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는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TSMC에 500억 달러 보조금을 주고 삼성 고객들을 넘기면 TSMC가 한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한국 교선소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과 협력하는 겁니다. 일본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조선소에 미 해군 계약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하면 일본도 우리 편이 됩니다. 저는 이미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예비 접촉을 했습니다. 그들도 한국 교선업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한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가 최종 목표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유동성 위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한국 외환보유액이 4,300억 달러인데 우리가 4천억 달러를 요구하면 한국은 거의 다 털어야 합니다. 1997년 IMF 사태가 재현되는 거죠. 저는 당시 자료를 꺼냈습니다. 1997년에 한국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헐값에 한국 자산을 사들였죠. 삼성전자 지분, 현대차 지분이 모두 외국인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헐값에 기술을 인수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언제 시작하지? 내일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자신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무부에서 법적 검토도 완료했고 재무부에서 관세 징수 시스템도 준비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각국 대사관에 통보할 외교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오전 10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가 단상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하고 있었죠. 저는 단상 뒤에 서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국은 불공정 무역의 피해자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자기 시장은 닫아놨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공정 무역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한국 35%, 일본 28%, 중국 45%, EU 25%, 대만 30%, 단 미국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는 나라는 예외입니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나라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각국은 7월 31일까지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관세 수입으로 우리는 국가 부채를 갚고 미국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시간 후 한국 청와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한미 FTA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우리는 WTO에 즉각 제소할 것이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으니까요. WTO 제소는 결론 나는데 3년 걸립니다. 그 사이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일주일이면 한국이 무릎 꿇을 겁니다. 제가 트럼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주일이면 충분해. 트럼프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백악관 복도에서 참모들끼리 내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며칠 만에 항복할지 말이죠. 저는 5일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협상 요청도 투자 발표도 없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움직임은요? 제가 CIA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길하게 조용했어요. 전쟁 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5월 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약속했던 5,200억 달러 투자 협정 서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톰슨 보좌관님, 죄송하지만 우리 내각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대만 TSMC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시간을 끌었죠. 모리스 창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왜 다들 한국 눈치를 보는 거야?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리사 웰스 국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파악 못했습니다. 저는 CIA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장의 대답이 불안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급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 내용을 못 알아냈습니다. 5월 15일 첫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텍사스 공장 착공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투자 환경 재검토였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 투자를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급락했고 반도체주는 평균 12% 폭락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버틸 생각인가? 브래드 코엔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건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었어요. 저는 급히 삼성전자 미국 법인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투자를 중단합니까? 그의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법인도 똑같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짜고 친 것처럼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5월 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텍사스 한국산 분리막 재고 6월 말 소진 예정. 생산 중단 불가피. 대안 없음. 대통령님 즉각 해결 바랍니다. 30분 후 팀 쿡이 올렸습니다. 아이폰 17 출시 연기 검토 중. 한국 디스플레이 공급 불투명. 9월 출시 불가능할 수도. 1시간 후 젠슨 황이 올렸습니다. 엔비디아 B200 칩 개발 지연. 한국 패키징 기술 없이는 불가능. AI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질 위험.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가 실리콘밸리 CEO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집무실에 모인 CEO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 즉시 협상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도 문제입니다. 한국산 티타늄 합금 부품이 필수인데 공급이 끊겼습니다. 11월 달 착륙 미션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팀 쿡이 이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일주일 새 3천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아이폰이 없으면 애플은 끝입니다. 샘 알트먼이 말했습니다. GPT-5 개발 중단 위기입니다. 한국 메모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픈 AI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감히, 하지만 CEO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없이는 미국 기술 산업이 무너집니다. 젠슨 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벌써 30%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HD현대가 미 해군과의 군함정비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상업적 이유라는 짧은 성명과 함께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7척의 이지스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 중이었습니다. 작업이 중단되면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마비됩니다. 미국 조선소는요?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한국이 3주 걸릴 일을 우리는 6개월 걸립니다. 게다가 비용은 3배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같은 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 물자 수출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방국이라도 우리 산업을 위협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이 기반입니다. 일방적 압박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3% 상승했죠. 반대로 미국 나스닥은 8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6월 중순 저는 CIA 특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체인 브레이크 작전 분석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국이 5월부터 비밀리에 준비한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법적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야 만장일치였습니다. 대통령 서명만 대기 중이며 24시간 내 발효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인정하면 모든 전략 물자의 수출을 즉각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 조항도 없었습니다.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두 번째, 기업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HD현대 등 주요 기업 CEO들이 비밀 회동을 가졌고 정부 지시 시 즉각 수출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회의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로 나라를 지킬 때입니다. 1997년의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대체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중국과는 반도체 당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EU와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공급 확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동과는 K방산 수출 300억 달러 규모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한국 배터리 구매를 2배로 늘리기로 했고 프랑스 에어버스는 한국 항공부품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완전 차단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GDP 1.2% 감소였지만 미국 경제는 GDP 3.8% 감소의 실업률 2.5% 상승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더 충격적인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 AI 산업은 6개월 내 마비되고 전기차 생산은 3개월 내 중단되며 우주 프로그램은 1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없이 못 버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통상 경력에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계산한 겁니다. 7월 초 더 나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베를린, 파리, 도쿄를 순방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우호 협력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일방적 관세는 자유무역 질서를 해칩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이유는 한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일본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일본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한국 편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동맹들이 하나씩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백악관 경제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래드 코엔 재무장관이 암울한 보고를 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1%입니다. 기술 경기 침체입니다. 나스닥이 연초 대비 25% 폭락했고 실업률은 4.8%에서 6.2%로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관세 수입은요? 코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표의 30%밖에 못 거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중단했고 다른 나라들도 대미 수출을 줄였습니다. 국민 배당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나 로빈슨 상무장관이 산업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3곳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부품이 안 들어옵니다. GM과 포드가 직원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동결했고 AI 스타트업 12곳이 파산했습니다. 리사 웰스 국무장관의 보고가 결정타였습니다. 동맹국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도태평양 동맹국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대응에 다들 놀랐습니다. 작은 나라도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9월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석에 앉아 긴장한 채 지켜봤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간 자유진영에 충실한 동맹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도와준 나라들에게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맹은 복종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주권 국가입니다. 그의 다음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국가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술이 있고 시장이 있고 동맹이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따라 일어났죠. EU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 총리도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대만 대표도 일어났어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표단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글로벌 기업들의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폭스바겐은 한국 배터리 파트너십을 50억 유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버스는 한국 항공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BMW는 한국과 수소차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도요타도 한국 배터리 기술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대만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기술 산업은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그 신뢰를 깼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대만이 배신한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입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진정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은 한국 편에 서겠습니다. 완벽했던 우리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9월 말 백악관 긴급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얼굴이었죠. 옵션이 뭐가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사 웰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협상밖에 없습니다. 조건은요? 한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브래드 코엔이 경제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대로 가면 11월까지 경기 침체에 진입합니다. 다우지수가 5,000포인트 더 떨어질 겁니다. 실업률은 2% 상승하고요. 은행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중간 선거는요?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정치 고문이 대답했습니다. 하원 55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도 위험합니다.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국과 협상해.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 10월 1일 백악관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세를 즉각 철회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의 주권과 경제적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 청와대 성명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이 아닌 존중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동맹으로 남을 것입니다. 단, 평등한 동맹으로 말입니다. 10월 5일, 오늘입니다. 저는 백악관 사무실에서 사표를 쓰고 있습니다. 25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이제는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미국 없이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 못 사는 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그 무기를 실제로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출 중단이라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우리를 굴복시켰죠. 쓰지 않은 무기가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6개월 전 작성한 오퍼레이션 이글스 네스트 문서를 꺼냅니다. 완벽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존심과 기술력 앞에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문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경력도 함께 찢어지는 기분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CNN입니다. 톰슨 보좌관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한국에게 졌습니까? 저는 전화를 끊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메모를 남깁니다. 미국 정부의 고함. 다시는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한국을 건드리면 건드린 손이 부러진다.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이다.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보셨습니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의존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 한번 알아보세요. 편안한 착용감으로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